완즈 5번 카드 나오면 싸운다, 경쟁한다, 브레인스토밍 한다, 이 단어들만 떠올라서 괴로운 분들 많으시죠?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완즈 5번의 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경쟁한다, 싸운다, 다툰다, 비효율적이다, 복잡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, 키워드라는 게 입문자 단계 때는 이 카드를 이해한 다음에 이 카드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,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좋은 정보가 되지만, 입문자 단계만 지나게 되면 여러분의 그 해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실전에서 이 카드가 딱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경쟁하는 카드야, 무조건 다투는 카드야, 당신의 미래는 다투게 될 겁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눈앞에 카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단어를 불러일으켜서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실제 상황과 타로가 말해준 상황과는 좀 괴리가 많이 크게 되겠죠? 카드를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로 보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인물들이 나무를 가지고 투닥거리고 있는데, 중요한 건 투닥거리느냐, 여기서 승자가 누구냐, 싸워서 어떻게 됐냐,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나무를 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게 중요해요. 타로 카드에서 완드는 사람의 일이자 행동이잖아요. 소드라는 것도 있죠. 소드는 사람의 이성이고 영향력을 주는 이런 원소의 특징을 가지는데, 만약에 이 인물들이 이 검을 가지고 투닥거리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? 누군가가 승자가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패배해서 피를 흘리고 죽고 있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겠죠.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완드입니다. 완드는 사람의 일이자 행동이에요. 어떠한 일을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전에 들어가면 경쟁하는 상황으로 의역될 수도 있고, 때로는 의견을 다투는 그런 상황으로 의역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석이 되겠지만,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, 그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. 내가 비즈니스적인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공동의 목표,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전 이야기인 비포 타로 카드를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. 밭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, 또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병사들이다 해서 이제 병사들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는 모습이다,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,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무언가 목표를 이루려고 모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다음 상황을 그린 애프터 타로 카드를 보시면 누군가 이기고 또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고 이런 장면이 아니죠. 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, 또 그 가운데 또 우뚝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맞느냐,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진행되는 게 조금 더 옳은 일이냐, 이렇게 다투었던 것이 이제 좀 합일점을 좀 찾았나 보다, 좀 합의점 도출했나 보다,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죠. 아니면 좀 휴식기를 가지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이게 휴식이냐, 합의점을 도출했느냐 아니냐, 그게 아니라 나무가 아닌 숲 단계로 올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구나,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. 완드라는 게 이제 사람 행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게 다 1인칭,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비추어 보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분산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? 이 카드를 그냥 바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, 바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가 이 카드 말고 수없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다른 카드와 이 카드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. 그런 섬세한 차이를 분간해 내시면 이제 고수의 반열로 한 걸음 다가가시는 거예요.
이건 뭐냐면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5개의 완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. 흔히 이제 나는 멀티가 되는 사람이야. 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.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근데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. 사람의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동시다발적 그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이 일 했다가 또 멈췄다가 이 일 했다가 이 짧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큰 그림에서 보면 뭐냐면 어떠한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만큼 나의 신경이 분산되는 산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실전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? 뭐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?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. 실전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으로 해석되진 않지만 그냥 뭐 공부를 위해서 본다고 한다면 연애라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주어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집중할 수 있는 게 없다든지 연애에 집중할 만큼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든지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. 뭐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본다면 단순히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. 뭐 돈을 버냐 안 버냐.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, 안 버는 거예요.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로 보는 겁니다. 물론 실전에서 이 카드 한 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장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리는 이 내용으로 실전에서 해석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냥 한 장의 카드만 본다 그러면 활발하게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고는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더라도 여기저기 투자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막 나가야 되는 돈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더라도 어떤 목돈을 한 번에 딱 이렇게 움켜쥐는 상황이 아니라 뭐 이렇게 벌었다가 저기서 조금 벌었다가 결국에는 또 여기서 번 돈을 또 저기에다가 또 쓰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단지 이 카드가 나오면 뭐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돈을 무조건 안 번다, 그냥 땡지만 돈 못 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돈을 벌어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든지 돈을 번 거를 여기저기 또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 많다든지 분산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희 전자책과 함께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2가지 뼈대에 즉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살점처럼 붙여서 한번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. 카드를 보면은 한 인물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. 친구들하고 다 같이 총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지면은 잠깐 뭐 서로 다투거나 뭐 의가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진짜 친구가 총 맞고 죽냐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친구들 간의 어떤 화합이나 의기를 다지기 위한 또는 뭐 즐거움을 쫓기 위한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여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. 뭐 여기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갈등인 것이지 그게 뭐 두 사람을 뭐 갈라놓거나 뭐 문제시 되는 그런 갈등은 아닌 겁니다. 그 완주 5번 카드를 놓고 한번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카드를 뽑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저한테 잘해줍니다. 저에 대한 마음이 뭘까요? 라는 질문으로 한번 뽑아서 해볼게요. 가운데에다가 카드를 두고 2장을 더 뽑아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카드는 소드 9번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펜타클 기사가 나왔네요. 네, 소드 타로 카드에서 사람의 이성이자 생각, 영향력 이런 것들이죠. 수비학적으로 9번이면 이제 완성된 충분한 상황이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생각이 꼬리를 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.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. 실제 현실과는 다르게 예상되는 미래가 좀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 오빠의 마음은 어때요?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또 이렇게 되진 않을까 또 저렇게 되진 않을까 불안감, 두려움 뭐 이런 걱정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 노력은 하지만 집중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말을 탄 기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 서 있죠. 진행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지 또 우리 관계가 진행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드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펜타클은 물질입니다. 물질.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
고민이 들어서 멈춰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방 오빠가 고민하는 포인트는 뭐예요? 뭐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, 뭐 우리 관계가 뭐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발전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또 저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혼자서 너무나 끙끙 앓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느라 어떨 때는 잘해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다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? 정체된 상태이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오빠가 날 좋아하나요?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나 고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리딩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주입식이나 암기식으로 공부하셨던 분들, 또 타로 카드를 이제 감으로, 느낌으로 리딩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카드를 해석하실 때 그 오래된 고정관념, 습관을 탈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. 어렵더라도 한 장 한 장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큰 관점부터 큰 상황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어느샌가 그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그냥 상황 그 자체로 리딩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완주 5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또 영상 주제로 다루면 좋을 것 같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타로 알려준 남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